네, 내일장 빨간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스톡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향후 움직임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긴 장봉을 뽑아내면서 상승권 550선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다음 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랠리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코스피 지수는 계속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좀 적었죠.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서 안정세를 찾는다면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에서 참 답을 찾아야 될지요. 수익의 답을 찾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장인데요. 내일장의 점검 포인트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벤트 이후에 변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포와 기회, 양 측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변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는 이번 주에는 변동성에 상당히 좀 시달리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굉장히 좀 체력 소모도 많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예.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벤트의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후폭풍, 특히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옵션 만기에 따라 동시효과에 의도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금요일 날 1차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인 후폭풍으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벤트가 끝나서 상승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다우라든가 유럽 시장들이 많이 올랐다.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했는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그게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이번 주에 언론에서 넣은 건 이제 키플러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조정의 빌미일 뿐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데 이번 하나의 예정돼 있던 변수가 지금 현실화되면서 조정이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일주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거의 마무리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워낙에 또 대응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와 기회입니다. 자, 어떤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기회 쪽에 무게 비중을 둔다면은 좀 싸게 좀 많이 사야 되겠고 공포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둔다면 섣불리 좀 나서기가 지금도 힘든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쪽에 좀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반반이죠. 우리 좀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반반으로 좀 나뉘실 겁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포. 항상 지금 여기서 이제 공포는 뭐냐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00도 지지 못하고 1980도 지지 못하고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1950도 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더 내려갈 거라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지금 내려왔던 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갈까 하는 공포인데 반대로 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앞에 반복 학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주가 그 예전에 전이었었죠. 1920까지 내려갔다가 종합주가 지수는 20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1950선에서 다시 그동안 내렸던 하락기물 메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포 쪽 보는 것보단 기회가 더 낫고 항상 코리아스톡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사는 거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이런 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바닥을 좀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기다린다면 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오긴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건 전문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종목이나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수급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한 번도 안 틀고 맞출 수는 없으니까 차분하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갖고서 차분하게 모시고 한 가격대 원포인트에다 큰 비중을 실 거라 그런 매매만 안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너무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가 매수의 영역에 있다는 좀 판단하에서 조금씩 좀 분할 매수하자는 전략을 코리아스톡 전문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시원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일각에서는 수익 내기 그렇게 또 어려운 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종목을 잘 선별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종합주가 지금 1950으로 밑으로 내려가
낮거나 아니면 종합중에서 2,100원 전고점을 뚫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떼고 내가 어떻게 저점 매수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시는 분이 있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로지 1순위는 종목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시를 보면 지금 손이 안 나갑니다. 무서워서요. 예. 네. 그렇지만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코리아스톡이 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수탁기법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상태에서 시장 상태 때문에 아직 주가를 안 올리고 관리를 안 한 종목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일례로 한번 샘플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겠죠. 코스피 지수 맥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종목은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64,000원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지수를 보면 매수를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장이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사 종목은 전고점을 뚫어냈다. 즉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보시면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지수 때 많이 주고 저점을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종목에만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단적인 예로 뭐 삼성물산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 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제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낙폭과대주 이런 쪽에서도 공략 가능한 섹터가 좀 많이 있을까요?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저는 낙폭과대주는 일단 건드리지를 마시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1순위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일정 부분 내려오면요 가장 빠르게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물산이나 회복을 시키는 거는 수급 주체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먼저 시킵니다. 근데 낙폭과대 종목들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상했던 데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쫓지 마시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라서 앞에 수급이 좋았다가 주가가 내려오는데 큰 매물이 없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낙폭과대는 네. 2순위로 좀 밀어두시라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섹터 어떤 쪽 오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네. 뭐 지난주도 한번 소개했던 오늘도 준비한 종목은 조선업종이 좀 오늘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순환매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 다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조선업종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하고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수급상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런 게서 오히려 지난주보다 좀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번에도 한번 조선업종을 준비해봤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종들 작년에 회계 경기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주 실적들을 좀 많이 올렸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경기가 키프로스 문제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럽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네. 올해는 더 큰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저가 메리트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메리트를 주고 있는 게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쪽은 저번 주에도 체크를 하면서 종목별로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가장 좋은 종목으로 탑픽으로는 대운조선해운 꼽아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그쪽으로 가나요? 오늘도 네. 그쪽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실적 데이터가 좋아서 그런 쪽보다는요. 향후 그다음에 앞으로의 수주 물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간다면 1등했던 종목이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 관점에서 수급 상태도 좀 양호하고 실적 네. 추이도 작년에 올 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쪽에서는 이번 주에도 가장 1순위로 좀 관심 가져야 될 건 대우조선해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대우조선해양 그동안에 좀 주가를 올렸을 때 네. 외국인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기관 쪽에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쪽은 아무래도 공매도 물량 쪽이 좀 많기 때문에요. 수급 주체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 한쪽에서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던지는 매물을 기관 쪽에서 받아준다면 주가는 네.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 포인트에서 보시면 아직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좀 많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보고 잡자는 시각이신데 중순부터는 계속 밀렸습니다. 보면 121선은 지탱하고 있는데 5일선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어느 가격대에서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 가격도 좀 무난해 보이는 가격이고요. 좀 더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 강하게 출발은 안 하고 약세의 흐름이 눈치 보기 흐름이니까요. 매수가는 좀 저점 매수로 말하신다면 매수가는 27,000원. 이하를 준다면 공략을 해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 매수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구간 때 추가 매수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27,000원 좀 더 싸게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 네. 목표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조정만 끝나고 난 다음에 큰 돌발 중간에 악재가 없다면 앞전 고점 뛰어넘는 36,000원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6,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000원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해준 목표가 가면 굉장히 수익 많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기간 좀 어느 정도 잡으세요? 기간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간은요. 네, 근데 빠르면 조정이 끝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간을 본다 그러면
이 수급 추세의 마음인데 기간들은 좀 외국인들보다 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딱 정확해서 일주일 그걸 정할 수는 없는데 뭐 빠르면 한 4월 초 안에는 정고점은 돌파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몰아치기 시작한다면 기간들은 좀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연속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2주를 들고 오신 종목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또 기대 가지고요. 또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수가는 27,000원,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6,000원 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참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주말에 편안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